지금부터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집단 상담의 운영자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뭘 관찰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람들의 변화를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자, 집단 역동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앞쪽에서 집단 역동이 나왔을 때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이 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집단 역동에 대한 설명부터 나옵니다. 자, 집단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꿈틀거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 집단 구성 간의 상호작용이 역동을 일으키고, 이 역동은 개인의 변화 기회를 마련하여 집단 상담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모든 집단 속에서는 이 집단 역동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역동이란 집단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상호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상호작용과 상호관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관계를 집단 역동이라고 합니다. 자, 집단 역동을 요약해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너무 장황하게 쓰실 것 없고 키포인트만 쓰시면 됩니다. 자, 집단원들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작용, 상호관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집단 역동이라고 해요. 이런 집단의 성격과 방향을 좌우하게 되며 집단 상담 진행자의 개입과 중재로 집단은 개개인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력이 있으신 분은 이 상호작용과 상호관계를 통해서 자, 집단 개개인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에너지 또는 원동력, 여기까지 쓰시면 금상첨화예요. 그러나 이러한 집단 역동은 집단원들에게, 자, 이건 객관식에 나오는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만을 준다고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아닙니다.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진행자의 순발력이 있고 능숙한 대처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집단 역동의 관찰을 보십니다. 서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누가 주로 말하고 누가 주로 듣는가? 집단원들은 집단에 대해서 어떤 소속감을 정확히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단 역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누가? 진행자인 집단 상담 진행자가 관찰을 해야 돼요. 자, 집단 역동의 영향 요소입니다. 집단 역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집단원의 배경,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목적과 명료성, 집단의 크기, 그리고 집단 회기의 길이, 자, 그리고 회기의 빈도, 집단 상담 실시 장소, 집단 참여 동기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집단을 이끄는 진행자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진행자는 긍정적으로 집단이 발달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선 자가 바로 진행자,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집단의 발달 단계. 자, 가정평가형 2차 시험에 가장 반복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집단의 발달 단계를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말기 단계로 해서 중기 단계를 주로 쓰게 만들어요. 한 3개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기와 전개 그리고 마무리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때 참여자들은 단계적으로 발달한 반응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초기 단계의 집단과 초기 단계가 도입 단계입니다. 과도기 단계의 집단과, 자, 객관식에는 과도기 단계의 집단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는 이 작업 단계의 집단의 특징 한 3개 정도 적어봐라. 이게 과정평가형 2차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종결 단계의 집단은 여러분 느낌이 오시겠지만은, 이별 감정 같은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꼼꼼하게 또 과정평가형에서는 꼼꼼하게 읽는 게 최고라고 했죠. 모듈 교재. 자,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자, 집단의 발달 단계,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기와 전개 그리고 마무리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때 참여자들은 단계적으로 발달되는 반응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초기 단계. 여러분이 어떤 집단의 초기에 들어갔다고 봅시다. 서로 눈치 보는 단계라는 뜻이에요. 집단 상담의 초기에는 상담자와 참여자와 참여자 간의 소통의 어색함을 보입니다. 서로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초기 단계는 다음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객관식에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외부 평가 객관식. 참여자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집단의 기능과 참여 방식을 배웁니다.
위험하게 느껴지는 행동이나 탐색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른 집단원의 문제에 대해서 성급한 해결책 제시 및 조언의 행동, 이런 것은 아직 상담이 무르지 않기 때문에 빨리 조언을 하고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상담자 및 참여자들의 환류를 통해 응집력과 신뢰가 점차 형성된다는 겁니다. 무르익은 게 아니에요. 응집력은 결집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참여자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해 봄으로써 집단 내에서 수용의 정도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좀 튀려는 사람들이 초반에 나타나였고, 그 다음에 참여자들은 신뢰 형성을 촉진하는 존중, 공감, 수용, 관심, 반응의 기본적 태도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진행자의 보통 역할은 집단이 시작되고 보조 진행자를 소개한 다음 프로그램의 목표를 꼭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참여자들의 자기소개. 근데 요새 제가 해보니까 참여자들의 자기소개하기가 어려워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소개를 제안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진행자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밖에도 자기 표현 촉진, 분위기 조성, 참여 촉진, 자기 개방 유도, 그리고 다음 이제 전개. 이게 지금 첫 번째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될 때 그것에 대한 소개와 첫 회기가 종결되고 다음 회기에 준비를 해가지고 오게 만드는 겁니다. 자, 객관식의 가동기 단계의 집단. 자, 이제 가동기는 지금 눈치를 보다가 이 집단에 내가 몰입할 것인지 뒤로 물러서 언제나 제3자적 위치에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과도기 단계입니다. 자, 집단 상담의 과도기에는 상담자와 참여자 간, 참여자들 간에서 타인의 생각, 배려, 절제 등을 보입니다. 과도기에서는 참여자들에게 다음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 지각이 증대됨에 따라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갖게 될지, 타인들의 자신을 수용할지 또는 거부할지를 염려하게 됩니다. 집단 환경의 안정성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상담자는 타 집단원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집단 내 참여하기 위해 위협을 무릅쓸 것인지, 뒤로 물러가 안주해서 제3자적 관점에 그냥 계속 서 있을 건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심하는 단계가 뭐냐. 객관식 지문에 그대로 나와요. 자, 1차가 있고 여러분 외부 평가가 2차가 있죠. 1차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단계냐? 과도기 단계. 상담자가 신뢰할 만한 존재인지 탐색하고자도 합니다. 타인의 경청을 이끌어내기에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배우게 되는 단계입니다. 높은 불안 수준, 갈등 및 과도한 감정의 표현, 그리고 직면, 전이 및 역전이, 의존성, 주지화 등이 나타나는 시기가 뭐냐? 이것도 물어봐요. 이게 이제 과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도기 단계에서 진행자의 역할은, 자, 이게 첫 번에 초기에는 참여자들이 비현실적인 특성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니다. 참여자들은 진행자의 도움, 현명함, 지각 있음, 매력적임, 힘, 역동성 등에 대해 과도하게 긍정적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막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진행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계가 필요해요. 그거에 너무 매혹하면 안 돼요. 선생 처음 나가면이죠, 학생들이 막 강의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거기에 매혹돼 버리면 선생의 강의력이 발전되지 않습니다. 집단 상담 진행자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진행자에 대한 참여자들의 부정적 표현이나 과도한 지적, 사적인 질문 등은 집단 상담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촉진적 관계에 대해서 어색함이나 익숙하지 않음 때문에 이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동기가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도록 하고 사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나친 사적 질문이나 질문에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분위기를 깨뜨리신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과도기 단계에서는 이 진행자가 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참여자들의 감정을 모두 전이 현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고, 자, 전이라는 말 아시겠죠? 과거의 어떤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인물과 자신을 결합해서 보는 겁니다. 진행자를. 자, 진행자가 참여자들에게 갖는 모든 감정을 또 역전이로 분류해서도 안 됩니다. 자, 역전이는 반대로 이 진행자가 참여자를 과거에 자신의 심리적 형성에 영향을 줬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물과 결합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응집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최후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 단계가 작업 단계입니다. 직업 상담의 작업 단계는 자신을 개방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격려와 변화를 꾀하는 단계로서 다음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말들이 써져 있습니다. 주관식에 한 3개 정도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높은 신뢰와 응집력을 보인다. 의사소통이 활발하다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집단 상담의 목적이 완벽하게 달성되는 시점은 언제라는 거죠? 작업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신뢰와 응집력을 보이고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자신의 경험 표현이 정확해집니다. 참여자들 모두가 지도력을 가지고 적절한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참여자들 간의 갈등이 무엇인지 알며 그것을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서로 피드백, 즉 활류를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충분히 숙고합니다. 참여자들은 집단 밖에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합니다. 변화에 대한 자신의 시도가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며 더욱더 가감해지게 바뀌는 겁니다. 이때 진행자의 역할은 바로 스스로 모델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진행자가. 그리고 지지도 하고 반박도 할 때 요거 어떤 사람 편들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편애 때문에 일어났어요. 집단 상담에서도 꼭 편애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집단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밝힐 것, 적절한 시기에 행동 패턴의 의미를 설명하여 자기 탐색을 도울 것, 응집력을 높이는 행동을 장려할 것, 집단의 기준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유의할 것 등등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종결 단계에서의 집단. 이때는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작업 단계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대로 사회 현상에서도 그대로 종결 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마무리 단계로서 종결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헤어진다는 모든 종결 단계에서는 이 이별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헤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과 집단 해체에 대한 우려를 느낍니다. 상담의 종결 단계가 느껴지면서 참여 정도의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참여자들은 어떻게 변하고 싶은지 결정하고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변화를 적용시키는 연습 작업, 즉 리허설 작업을 해보고 참여자들이 집단 상담의 평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추수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종결 단계에서 진행자의 역할입니다. 상담이 끝나는 데서 오는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돕고, 그 다음에 참여자들에게 자기 표현의 기회를 주고 집단 내의 미결 과제를 다룹니다. 참여자들의 변화를 강화하고 더 변화할 수 있는 깨달음이 얻었음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변화의 실질적 방법으로 집단원들이 구체적 다짐을 하고 과제를 실천하도록 촉진하고 참여자들에게 바람직한 한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집단이 끝난 후에 집단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서약서를 썼습니다. 비밀 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썼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단 상담에서는 그 집단원들이 어느 정도 소속감과 동료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속감과 동료의식을 갖고 있는 이 집단원들이 어느 정도 관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 상담이 종결된 이후에도 이 관계망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계망을 구축하여 집단 상담 집단원 간의 목표 달성에 대한 역동성을 추구합니다. 필요성. 이 관계망 구축이 옛날과 달리 오늘날은 너무 쉽죠. 카톡이란 것이 있어서요. 변화 유지의 지속입니다. 필요성. 그러니까 관계망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입니다. 참여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혹은 집단에서 얻은 효과를 망각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소거될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관계망의 구축은 도움이 되는 장치가 됩니다. 장애물 극복의 힘입니다. 참여자들은 집단에서의 작업 결과 자신의 행동에서 변화를 시도해 보려는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이 종결되고 스스로 이러한 변화를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려고 하면 많은 장애물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관계망이 구축되어 있다면 개개인이 지지적이지 않은 실생활에서도 적용에 관한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고 실행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이나 실전 의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교환 및 자원의 활용,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공통의 목표와 지향점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자, 동질성이 모집 그 집단 구성의 제1이죠. 따라서 이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하고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킹을 연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단 상담의 가장 중요한 장점에 속합니다. 특별하고는 장점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관계망 구축을 자, 스스로 집단원한테 맡기면 안 돼요. 자, 이 진행자가 이 관계망을 구축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망 구축을 위한 집단 상담 진행자의 역할은 참여자들의 연락처와 소속 등이 기재된 연락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야 되고 추수해기의 성격을 띠는 만남을 주선해야 되고 자, 바로 똑같은 SNS를 통해 네트워킹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데 또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막 압박적인 문장 올라오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해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진행자가 조절을 해줘야 돼요. 자,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기적인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집단에서 얻은 효과에 대한 경험을 활용하고 유지하도록 촉진합니다.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 행사 등의 정보를 참여자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집단 참여 경험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연계교육, 다음 또 연계교육이 비슷한 교육이 있다면 거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면 됩니다. 자, 이상 이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자, 수행이나 이런 부분은 내부 평가에 중심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자, 외부 평가용으로 만든 이 프린트에서는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학습으로 들어가 보면, 자, 집단 상담 프로그램 평가하기로 들어갑니다. 자, 집단 상담 프로그램 평가하기. 어, 집단 상담 프로그램 평가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 자체의 평가도 있겠지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자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비용은 조금 절약할 수 있었는지 효율성이죠. 그럴 때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가장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한 사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 등의 평가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피드백돼야 되겠죠. 자, 읽어봅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내용의 수정 보완의 자료로도 활용합니다. 평가의 필요성, 실시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향후 프로그램의 보완 및 개선, 연계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 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효과성, 모든 공부의 효과성이 나오면 목적 달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목적, 원래 원했던 목적을 얼만큼 달성할 수 있었는가가 효과성입니다. 그래서 집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 검사지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이게 이제 효과성이야. 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즉 진로 장벽의 극복, 취업 효능감을 목표로 했을 때는 취업 효능감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또 진로 적응성을 목표로 했을 때는 진로 적응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또 미래 시간 전망이나 의사결정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집단 참여자의 응답을 분석하여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합니다.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참여자들, 이게 이제 집단원이죠. 이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운영에 대한 집단 참여자가 평가하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전체 내용에 대한 평가 항목을 만들어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때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소감이나 개선사항, 제언 등도 적을 수 있도록 자 폐쇄형 질문지 뒤에 개방형 질문지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개방형 질문도 포함시킵니다.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평균값과 빈도, 비율 등을 분석하여 평가합니다. 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대한 평가사항은 계획 및 준비도, 자원, 목적 이런 것들 잘해서 이제 질문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진행해 보시는 자, 집단 상담 프로그램 진행자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아니면 좋은데 이렇게 진행자의 평가도 필요해요. 자,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는 회기마다 기록한 진행 일지를 취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합니다. 특히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개선할 점, 다양한 매체나 기자재 사용에 대한 적절성, 회기별 시간 수준의 수월성 등 프로그램 진행상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의견을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집단 원들의 만족도 평가와 진행자의 평가를 그냥 해야 될까요? 서류로 보고서로 만들어야 될까요? 보고서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집단 상담 진행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고 효과를 검증하여 보고서를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보고서가 제시돼야 돼요. 자, 집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의 필요성입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종결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사업 실행에 대한 보고서인 동시에 향후 추진될 사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평가 보고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결과, 집단원의 평가,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의 평가 등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반영해서 작성합니다.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집단 상담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작성자 및 작성 일지.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명 및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격, 회기별 정보, 실시 일정, 장소, 진행자, 보조 진행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관한 평가사항,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입니다. 또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 시 유의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수정 보완은 평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에서 좋은 피드백을 받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치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자료는 즉각적으로 수정합니다. 프로그램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수정에 앞서 진행 일지를 확인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막바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집단 역동이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산만했던 경우는 이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적용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나치게 나쁜 사례를 기준으로 바꾼 것이 돼요. 세부 지도안에 제시된 활동의 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자, 프로그램대로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집단 운영 과정에서 집단의 무리한 언행으로 인해 진행자가 의도적 개입을 한 후에 진행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집단 상담의 구조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부정적 피드백이 있다고 막 바로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되고, 자,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행 내용, 이 부분은 스스로 한번 보시는 형태에서 끝내십시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외부 평가용을 빠르게 한번 속도 1.5배속으로 한번 듣고 시험을 보시게 만들 녹음입니다. 동영상 프로그램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사후관리입니다. 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끝나면 실생활에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후관리의 문제죠. 자, 사후관리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집단상담 진행단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사후관리의 방법을 확인합니다. 사후관리의 필요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나서 사후에도 그 지속되기 위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생활의 적용 지원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상담 현장에서 학습하고 변화된 정서인지 행동 등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집단상담 현장에서는 진행자의 주의 집중과 지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으로부터 받은 격려와 공유된 정체감으로 인해 상담의 종결 후 실생활에 자신의 변화를 적용시켜 보려는 의지가 고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실생활. 자, 이 실생활은
전쟁터죠. 그래서 실생활에는 좌절이나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장치는 집단원의 변화, 적용 및 새로운 환경의 적응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지속적인 변화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변화하려는 의지와 같은 심리적 지지나 행동 변화 등을 지키려는 노력, 스스로의 동기를 부여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접근해 가려는 노력 등은 집단의 삶을 변하는 시간이 흐를수록 퇴색되고 점차 소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후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변화 관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정보가 계속 제공돼야 될 필요성도 있죠. 그래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종결되면 필요에 따라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 타 상담 기관으로의 의뢰, 직업훈련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대상의 욕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으면 취업을 위한 알선 같은 것이 계속되죠. 자, 그 다음에 사후관리의 방법입니다. 사후관리의 방법을 먼저 제목을 보시면 추수 집단회기, 개별 추수 면담, 온라인 네트워크, 오프라인 회합, 동호인 모임, 이벤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제목 그 자체가 완결된 문장이기 때문에 제목만 읽겠습니다. 사후관리의 방법. 자, 사후관리 방법은 추수 집단 회기, 개별 추수 집단, 온라인 네트워크, 오프라인 회합. 자, 그리고 동호인 모임, 이벤트 같은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제목만 읽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 설명을 가장 축소시키는 요약시키는 그 자체가 완결된 문장이니까 그래요. 추수 집단 회기, 그러니까 다음에 모일 회기를 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다음에 그 한번 우리 학교 출신들 중에서 다시 한번 꼭 저희 학교는 이렇게 회기를 모아주거든요. 어, 그 회기 같은 것도 한 1개월 내에 한 번 정도 모이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는 좀 특별한 사람한테는 개별 추수 면담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개별 추수 면담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이 진행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꼭 필요로 한 사람한테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어, 자,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이때 강제적으로 뭐 카톡에 참여,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회합을 이끌어갈 때, 이제는 진행자가 꼭 이끌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떤 리더를 선발해 두어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끌어가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호인 모임 같은 게 참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참여자 중에 자, 뭐 대공원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책 모임으로 한다든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모임으로 다시 해서 자, 어떤 소속감과 동료의식이 조금 더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있죠. 이벤트 같은 것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과거에는 인천대공원에서 우리 다산 출신의 이벤트에서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위한 집단 상담 진행자의 역할입니다. 집단 상담 진행자는 참여자의 사후 관리를 통해 참여자가 성장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행자는 사후에도 변화 관리를 위한 지지자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 상담 진행자가 할 일이 참 많죠. 집단 상담 진행자는 집단원의 목표 달성을 평가하고 이행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지속적인 새로운 행동을 실천하여 자신의 인지체계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일 집단원이 참여한 프로그램이 취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프로그램이 종결된 이후 집단원의 취업 여부, 근무 유지 기간, 취업 준비 과정에서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 지속력입니다. 집단 상담 진행자는 집단원들의 집단 경험 효과를 지속시키기에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 적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계 프로그램의 소개. 자, 집단원 개개인의 지지 자원을 파악하고
그들의 실천 목표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개인 상담을 비롯하여 관련 상담 프로그램 교육, 자격 지도 훈련 과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후 네트워크 구의 조력입니다. 집단 상담이 종결된 후 집단원의 소통, 집단원 간의 소통을 위해서 진행자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이상 과정평가형, 외부평가용으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마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